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막 이것저것 제안 드렸었는데, 코드제로라는 이름을 저희가 딱 언급하니까 코드제로? 좋지, 따봉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물걸레 청소 기능은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걸레 청소 들어가 있고 새 걸로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님께서 카카오톡에서 처음으로 웃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선물로 이런 코드제로 A9이 진짜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좀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A9의 후속작인 A9S 띵큐를 출시했습니다. 띵큐. 과연 그럼 이 제품이 A9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특장점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코드제로가 다른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와 가장 차별화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이 물걸레 청소 툴이었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먼지가 흡입이 되면서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하고, 거기다가 이쪽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물 공급이 되는 데다가 여기에 물 공급량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서 A9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 물걸레 툴이 포함된 건지 안 포함된 건지 꼼꼼하게 따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A9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 바로 물걸레 청소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물걸레 청소만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물걸레 청소만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냥 전원을 켜게 되면 물걸레만 돌아가고요.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흡입과 물걸레가 동시에 돌아가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세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진짜 물걸레 청소 툴 하나에만큼은 다른 프리미엄 청소기든 이걸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코드제로 A9도 많이 가벼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게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스펙상 원래 2.7kg에서 2.57kg으로 130g이나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재봤거든요. 거의 한 200g 가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무게가 가벼워졌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싶었는데, 여기 있는 파워 드라이브 툴을 장착한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더 슬림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훨씬 더 슬림해진 거 보이세요? 더 틈새까지 이렇게 청소하기가 쉬워졌고, 파워 드라이브 툴의 무게가 많이 줄었네요. LG전자는 역시 무게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스펙으로 발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마 무게가 가벼워졌으니까 흡입력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A9S의 흡입력은 200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드제로 A9S뿐만 아니라 이전 코드제로에서도 배터리는 총 2개가 탑재됐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본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교체형으로 뺄 수도 있었습니다. 본체의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여기는 여분의 배터리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코드제로 A9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배터리로 최대 80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120분까지로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실제로 이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측정을 해봤어요. 표준 모드에서 최대 60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최대 30분 사용 가능하다고 했던 강 모드에서는 32분, 최대 7분 사용 가능하다고 했던 터보 모드에서는 8분 동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가져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A9S의 작동부도 전작인 A9과 동일해요.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표준 모드로 작동하고, 여기 있는 걸 한 번 누르면은 강 모드로 작동되고요. 여기 터보 해놓고 3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3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터보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 모드로 틀거나 처음부터 터보 모드로는 켤 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추가되긴 했는데, 여전히 현재 청소하고 있는 모드가 표준인지 강인지 터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단 디스플레이에는 예전에는 배터리 정보만 확인이 가능했다면, 이제 필터 청소 주기와 이물질 막힘, 와이파이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안에 있는 먼지통에 먼지를 비울 때 한 번에 먼지가 다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보면 기존의 A9에 없던 별도의 버튼이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누르면 먼지통 안의 내용물들을 밑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몇 번 눌러서 위에 있는 먼지를 내려준 다음에 앞에 있는 스위치를 내리면
먼지통에 있는 먼지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안쪽에 막 엉켜서 막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처음에 소개할 때 LG 코드 제로 A9S 띵큐 한 번에 발음했어. 띵큐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뭔가 와이파이로 스마트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LG 띵큐 앱에서 이 청소기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보면 몇 번 청소했는지, 몇 분 청소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청소 횟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충전이 다 됐을 때 이렇게 알림이 뜨는 기능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기는 단순히 먼지를 흡입하는 제품이 아니라 얼마나 미세먼지를 배출을 안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할 수 있다고 LG전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결국 필터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품 내부를 청소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밑에 있는 이 먼지통을 청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필터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먼지통 청소하려면 가장 먼저 일단 먼지통을 이렇게 열어야겠죠.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틈새 흡입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밑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큰 먼지를 분리할 수 있는 이 분리 장치를 빼냅니다. 물로 씻어준 후에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바로 모터가 있기 때문에 솔로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물티슈 같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안에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 청소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은 상단에 있는 필터가 빠지고요, 안쪽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필터가 보이시죠? 이것도 물 세척하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 모양의 이 필터도 물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가 완전히 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물을 또 부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바로 밑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솔로 털어주시고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 마룻바닥 툴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푸시 버튼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빠집니다. 엄청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 파워 드라이브 툴이 청소도 쉽고 두께도 얇아졌고 무게도 가벼워져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카페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침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청소하는 툴인데 이 툴을 연결해가지고 침구를 청소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좁은 구역을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흡입구라든지 끝에 흡입구가 있는데 별도의 솔이 필요할 때 이렇게 올려서 쓸 수 있는 이 멀티 툴도 키보드를 청소하거나 책상이나 소파나 이런 거 청소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깊숙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이런 흡입 툴도 있는데 이것도 길이가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늘어나고 여기서 길이가 2차적으로 한번 늘어나고 이렇게 휘어서 청소할 수 있다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높은 곳을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뭐 이런 툴도 있고 또 빳빳한 솔로 되어 있는 이런 툴도 다 있는데 거치대에 다 거치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아쉬워요. 이건 따로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거치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이렇게 빼서 위에서부터 거치를 하게 되면 위에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치를 해야 이렇게 소리가 나면 제대로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막 거치하게 되면 거치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돼요. 그죠? 익숙해지면 잘 되는 걸로. 이 솔도 여기다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거치를 하고요. 이런 틈새 흡입구도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인데 사용하고 난 물걸레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본체에 꽂아둘 수가 있어요. 나머지 툴들은 아쉽게도 거치가 따로 안 되고 따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했지만 먼지통을 비울 때 내부 이물질들을 미리 눌러줄 수 있다는 점, 흡입력이 200W로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이 돼서 A10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A9S 게다가 인공지능이 들어갔으니까 띵큐라는 이름이 붙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130만원 정도 하던데 기존에도 프리미엄이었던 A9보다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A9S를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좀 무뚝뚝하시면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코드 제로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따봉이다라는 말과 함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이모티콘을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구입할 때 선물로 드릴 거라면 이 물걸레 청소도 꼭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